문재인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대선에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 예, 제 딸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정말 여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쪽팔리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그 전에도 이런 국정농단 사건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 전에는 대체로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의한 호가호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자신이 그 주범이었던 거죠. 이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폐단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헌법 고쳐야 될 제목이 많긴 하지만 헌법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고요. 제왕적 대통령제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없어서 하고 싶은 개혁도 제대로 못해. 그랬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군림했던 것은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사사롭게 운영하고 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왔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국정농단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사익을 추구하는 대로 삼는데도 맞으면 지지받아 봤냐?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 대표되는 우리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정치 권력과 검찰과 언론과 이런 또 재벌 대기업들 간에 맞으면 특권 카르텔 이게 아주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거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런 특권 카르텔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저는 드디어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나라냐라고 통탄하면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이런 모든 특권들, 반칙들 다 이제 없는 세상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 양성평등 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실제로 많은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도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 정치적 역할 이런 것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여정부 때 가장 여성 장관이 많았잖아요. 그냥 과거에는 여성 장관이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여성부 장관을 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이런 과거에는 남성들의 전유물 같은 장관도 했죠. 유럽이라든지 남미만 가더라도 국방부 장관도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총리 배출했죠.
또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배출했죠. 참여정부 때 최초의 여성 대법관 또 두 분 배출했죠. 아마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반대가 없었으면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또 아마 여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여성들이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해서 남성들에 비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역량상의 부족함이 없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인식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이게 양성평등의 길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유리천정을 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